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흥달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 멘트를 바꾼 거는 여러분들 시험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거 찍고 있는 게 2회 실기 시험을 3일 앞둔 그 날짜라서 이렇게 앞에 멘트를 한번 바꿔봤어요. 자, 요거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 풀이해드리려고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응원 영상 찍고 푸른색 계열의 남방을 입고 응원 영상을 찍은 다음에 요걸로 갈아입었어. 이 맨날 똑같은 남방을 보게 되면 지겹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하루에 뭐 3-4개 이렇게 찍을 때도 매번 이렇게 그 남방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생성자하고 변수의 유효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진짜 이런 문제 내면은 출제위원분들이 이런 문제 내면은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릴 것 같아요. 쓸데없이 알고리즘 이딴 거 내지 마시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각색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요. 그럼 문제잖아.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기타 등등등등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다이어트하면 물만 냅다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하나를 딱 골라온 다음에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 출제 범위에도 없고 그런 거 내지 마시고 얼마나 좋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에 대해서 생성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유효 범위 이런 변수들의 유효 범위까지 다 알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란 말이에요. 공부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이런 문제 내야지. 이런 문제 쓸데없이 그런 아무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급풍분했네. 알고리즘 문제만 보면은 급풍분을 해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Public Static Void Main.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클래스 A에 들어가 있는데 짧아가지고 이렇게 뺀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A라는 클래스하고 B라는 클래스에서 B라는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죠. 자,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은 A라는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B라는 클래스에서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프라이빗한 거 빼고. 그럼 여기서 프라이빗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 접근 지정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자,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퍼블릭이 있고 퍼블릭 그리고 프로텍티드 자, 그리고 디폴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디폴트. 자, 그래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 다 쓸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패키지, 폴더 내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 폴더 내에 쓸 수 있는 이런 4가지의 접근 지정자가 있다. 갑자기 이거 하다가 접근 지정자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B1은 new B 해가지고 B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B1이라는 인스턴스를 짜란하고 생성을 시켰잖아요. 자, 그럼 B라는 클래스라는 건 얘란 말이에요. 얘. 그러면은 B라는 클래스를 생성시킬 때 여기 보면은 인자가 없잖아요. 그럼 생성자를 보면은 인자 없는 생성자 얘를 타게 되는 거죠. 얘를. 그래서 보니까는 system.out.print 해가지고 C를 출력한대요. 그래서 C 하면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은 상속 관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 부모 클래스를 먼저 타게 되는 거예요. 자, B라는 인자 없는 생성자를 딱 봤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부모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부모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부모에 있는 인자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부모부터 먼저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부터 생성자를 태워야 된다. 근데 여기에 명시적으로 슈퍼라는 걸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부모를 호출하지 않게 되면은 묵시적으로 부모의 인자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력되는 거는 A가 출력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A를 출력한 다음에 내 것도 해야죠. 나도 태어나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C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자, system.out.print라고 했으니까 그냥 쭉 쓰는 거예요. 프린트 ln이면 엔터 치는 건데 프린트 같은 경우에 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C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다음 자, B2는 new B 해가지고 아버지가 날라왔잖아요. 아버지가 날라온 형태는 가능해요. 자, 그때 생성자는 뭘 타냐? 여기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생성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버지 생성자를 타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생성자를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뒤에 있는 거는 B에 인자 있는 생성자잖아요. 그래서 B가 가지고 있는 인자 있는 생성자는 얘란 말이에요. system.out.print 해가지고 D를 출력할 거예요. 요 옆에다 D를 쓰면은 틀린 거죠. 왜?
부모 먼저 태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느냐,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으니까는 묵시적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얘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A를 출력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얘를 A를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나도 태어나야 되니까 D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C, AD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 해가지고 b1.a하고 b2.a라고 그랬어요. 자, b1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 클래스잖아요. 자식 클래스란 말이에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A, 나랑 가까운 거. 물론 부모의 A도 있어요. 자, B라는, 여기 있는 B1이라는 여기에 B1이라는 인스턴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A, 여기에 있는 20이라는 값도 있는 거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A, 여기에 10이라는 값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B1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형태예요? 형태가 B잖아요. 형태가 B이기 때문에 나랑 가까이 있는 여기 있는 20을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 값을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된다. 플러스 B2 같은 경우에는 B2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 A란 말이에요.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B2죠. B2 정확하게는 B2가 가지고 있는 거는 A가 가지고 있는 A의 10, 얘가 가까운 거죠. 왜? 무슨 형태이냐? A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A는 여기 있는 A의 10이 가까운 거예요. 물론 B의 20, B가 가지고 있는 A의 20도 가지고 있긴 해요.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 있는 자식 클래스에서 뭔가 메서드로 호출했을 때 그때 타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를 참조하는 거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건 여기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을 참조를 하게 된다. 20 플러스 10 하니까는 30이 되는 거고 30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게 되면은 AC, AD 30이 되는 거다. AC, AD 30 이렇게 출력이 된다.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지금 B1은 new B라고 그랬어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예요. 상속받은 상태에서 그냥 자식의 형태로 자식을 생성시킨 거죠. 그러면은 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B1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것도 있는 거고 A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A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20값이 있는 거고 여기 10값이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생성자가 있잖아요. 생성자는 여기하고 메서드 형태인데 똑같은 거. 요걸 보고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생성자라고 한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없는 생성자를 타게 되는 거죠. 인자 없는 생성자 system.out.print 해가지고 C를 출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는 부모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부터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부모를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부모의 생성자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없는 디폴트 생성자 얘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먼저 출력되는 거고 아버지가 태어났으니까 나도 태어나야지. 그래갖고 여기 있는 C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B2 인스턴스는 아버지의 형태로 날라왔잖아요. 아버지의 형태로 날랐게 되면은 형태는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A는 여기에 있는 10이 되는 거예요. 물론 B가 가지고 있는 20이라는 값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오버라이딩에서 여기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그거는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B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A는 요거란 말이죠. 요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생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생성자를 태우는 건 뒤에 있는 요게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new 해가지고 생성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는 B에 인자 있는 1이라는 여기 인자 있는 생성자를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타는데 system.out.print 해가지고 D를 출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서 상속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호출해야 돼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뭔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퍼라는 걸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자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묵시적으로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가 출력이 되는 거고 나 태어나야죠. 그래서 여기서 D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AC, AD 이렇게 출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 해가지고 B1이 가지고 있는 A다. B1이 가지고 있는 A 나랑 가까운 A는 2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20이 되는 거고 B2의 A다. 그럼 B2에서 가까운 A는 얘란 말이에요. 얘는 10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30이 출력된다. B2의 A
B2는 A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A 형태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가깝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 결과는 AC, AD 30 이렇게 출력이 된다. 아주 정말 좋은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부 안 하면 절대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진짜 출제위원분들 보신다면은 이런 좋은 문제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제위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이거 틀릴 거예요. 왜? 이거 진짜 객체 제한 개념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문제거든요. 객체 제한 개념, 생성자에 대한 거, 변수의 유효 범위에 대한 거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정말 좋은 문제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분들 이런 좋은 문제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학술대회 하시는 문제는 조금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답변이 됐을라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조금만 더 화이팅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꼭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